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무다입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 델타 변이에 대한 공포가 지배한 하루였습니다. 다우는 올해 들어 거의 최악의 하루였고요. 나스닥은 1% 정도 하락으로 결코 조금 떨어졌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다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다우는 올해 들어 2% 이하로 하락한 날이 딱 이틀 있었는데요. 오늘 거기에 하루를 더했습니다. 덕분에 년 초만 해도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잘 나가던 다우의 수익률은 결국 나스닥에 다시 따라잡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 1만 명 정도에서 3만 명 정도로 3배 정도 급증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일주일 정도 새에 2배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델타 변이에 대한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늘 채권 수익률은 폭락에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장기적인 경제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유가도 무려 8%가량 폭락을 했는데요. 이거는 우선 첫 번째로 오펙 플러스가 8월부터 연말까지 하루에 40만 배럴씩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최종 뉴스가 나온 게 1차적으로 하락의 원인이 됐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로 인해서 석유 수요가 다시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겹쳐지면서 오늘 패닉셀링에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당연히 리오프닝 주식들이 많은 다우가 오늘 강력한 타격을 입은 것이죠. 덕분에 오늘 암호화폐 시장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고요. 주식시장을 보면은 우선 장기적인 경제 전망 악화와 채권 수익률 급락으로 금융주들이 오늘 패닉셀에 가까운 폭락이 나왔고, 에너지주도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오늘 최악의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반면에 유가 하락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생에너지 섹터는 오늘 강세였고요. 덕분에 전기차 섹터도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오늘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델타 변이로 인해 수혜를 입은 섹터와 피해를 입은 섹터가 극명하게 갈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들을 몇 개만 보시면 줌비디오가 파이브나인이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 접촉 솔루션 기업을 15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에 오늘 파이브나인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 줌의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파이브나인의 인수 소식으로 인한 하락인지 오늘 시장에 따른 하락인지는 조금 불명확한데, 하락폭을 봤을 때는 그냥 시장과 같이 하락한 정도로 볼 수 있겠고, 파이브나인을 150억 달러에 인수하는 것 자체는 시장이 크게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한 고객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줌비디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원격 회의 이외에 다른 소득원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반면 원격 회의 시장은 이제 성장의 한계가 뚜렷한 시장이다 보니 기업이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무언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기적으로 줌의 파이브나인 인수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샤오펑이 기존 주력 모델인 P7의 하위 버전인 P5 세단을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16만 위안, 약 2만 5천 달러 정도로 테슬라 모델 3보다 약 30% 정도 저렴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중저가 모델 시장도 잡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테슬라 모델 3와 직접적인 경쟁이 되는 차량은 아니고 그거보다 한 급 밑의 차량이긴 한데요. 그래도 테슬라도 서둘러 모델 2 등의 중저가 전기차를 개발해서 이 중저가 시장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 P5급의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서둘러 시장을 선점하지 않으면 향후 중국에서 이 가격대의 시장의 점유율을 뺏어오기가 만만치 않아지겠죠. 네, 그리고 모더나는 오늘도 폭등을 했는데요. 우선 S&P 편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게 가장 큰 이유겠고, 두 번째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백신 특수도 같이 기대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모더나는 21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S&P에 편입이 됩니다. 이 얘기는 내일 시장에서 S&P를 벤치마킹하는 펀드들이 대량으로 모더나의 주식을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겠습니다. 지난번 테슬라가 S&P에 편입할 때는 펀드들의 매수의 거의 대부분이
편입일 하루 전 장 마감 직전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도 내일 장 마감하기 직전에 가장 많은 거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네, 엔비디아는 주식 분할을 눈앞에 두고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막상 주식 분할을 할 때가 되면은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보였고, 다만 저는 주식 분할 완료 후에 다시 조정이 올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매수할 타이밍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빅테크가 굉장히 안 좋았죠. 대부분 1%에서 2% 하락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 하락을 했다기보단 원래 이렇게 시장이 강력한 조정을 받을 때 기관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빅테크의 매도가 강해집니다. 오늘은 그런 영향 때문에 하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존이 박스권 내로 다시 들어와 버렸죠. 하지만 이거는 시장 상황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아직 가격이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왔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고요. 며칠 내에 가격이 회복이 된다면 지금의 지지선 붕괴는 스프링, 거짓 붕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 강했습니다. 원래 나스닥이 1% 떨어지면 테슬라는 기본 2%, 3%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이지만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주말에 FSD 구독 서비스 출시를 발표했는데 그것 때문에 꼭 오늘 좋았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결국 기업의 미래 가치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FSD 구독은 단독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지는 몰라도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인 향상된 FSD가 정식 출시되면 엄청난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의미로서의 시한폭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과 파워월로 구동되는 두 번째 태양광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오픈했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친환경적인 그리고 더 ESG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화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이 슈퍼차저까지 포함해서 결국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의 모빌리티 플랫폼은 테슬라다 라는 이미지를 더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테슬라가 지금 유럽에서 다른 자동차 회사의 차량에도 슈퍼차저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 중인데요. 최근 홍수로 인해 유럽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일시적으로 슈퍼차저를 공유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의 이미지 개선과 ESG 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나중에 다른 회사 차량들에게 슈퍼차저를 공유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의 큰 메리트 중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라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의 경제부 장관이 다시 한번 기가 베를린이 최종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발언을 하면서 올해 안에 기가 베를린이 오픈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가 베를린의 지연으로 인해서 유럽에 모델 Y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3분기부터 기가 상하이의 모델 Y를 유럽에 수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기가 베를린이 오픈될 때까지 유럽 모델 Y 수요를 기가 상하이에서 들어온 모델 Y가 충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로 인해 유럽 쪽 수요가 계속해서 강력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기가 텍사스는 확연하게 기가 베를린보다 먼저 오픈될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내부 소스에 의하면 지금 기가 텍사스가 훨씬 더 앞서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동시에 원래 기가 텍사스는 모델 Y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사이버 트럭을 우선적으로 생산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모델 Y는 기가 베를린에서 만들 거고 기가 상하이에서도 수출을 하고 현재 미국에서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모델 Y보다는 사이버 트럭을 서두르는 게 더 현명하다는 판단에서겠죠. 다만 지금 사이버 트럭이 빨리 나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4680 배터리 때문이었는데요. 만약에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 트럭을 먼저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는 4680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출시가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버 트럭과 4680 배터리가 올해 안에 출시가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판매량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모델 3를 주문하면은 옵션에 따라서 최소 10주에서 많게는 16주까지 걸린다고 하고요. 지금 7월 이제 하순으로 들어가는데 최소 10주가 걸린다는 얘기는 이미 3분기 물량은 다 매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따르면 3분기 예상 인도량은 22만 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22만 4천 대로 아마 22만 대 약간 넘는 인도량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분기보다도 10% 정도 더 증가한 수치가 되는 거죠. 만약 3분기에도 이 정도 인도가 된다면 올해 예상량인 85만 대 이상은 거의 100% 달성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장기적인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 가치가 계속 성장을 하면 언젠가 때가 왔을 때 주가는 다시 한번 폭발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이 끓기를 그리고 싹이 지상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시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시장 굉장히 안 좋았는데 내일은 그래도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고 또 이 시장의 장마가 한 번쯤 좀 거쳐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장마가 지속될 수는 있는데 언제나 기업과 상관이 없이 단지 시장에 의해 하락할 때가 주식을 헐값에 싸게 줍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